홍콩에 상장된 중국 주식을요, 우리는 홍콩 H 지수라고 그러는데요. 대개 이제 중국에 영향력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장된 거고요. 중국에서보다는 홍콩이 좀 간섭이 덜 합니다. 예,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중국은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패닉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은요, 완전히 패닉 상태다. 자, 이 발단이 어디서 됐냐면요. 언제냐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이었죠. 그때 이제 관세를 막 올리면서, 물론 이제 외국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 들어가 있는 기업, 미국 기업도 있었어요. 그 회사들도 어려웠었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당히 좀 어려웠었어요. 예, 그래서 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중국에서 기업들이 철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한 그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제로 코로나 정책이었다는 거죠. 제로 코로나 아시죠? 중국은 코로나 환자가 0명이 될 때까지 하여튼 강력하게 봉쇄 정책을 펼던 게 제로 코로나 정책인데요. 그때 어떤 거냐면 이제 회사를 차렸어요. 외국계 회사가 중국에 공장을 차렸는데 직원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명도 출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며칠 있다가 뭐 풀리겠지. 지금 뭐 코로나가 그 지역에 좀 확산되기 때문에 그걸 좀 잠재우기 위해서 그러겠지라고 했는데 요게 뭐 3, 4개월씩 출근을 안 하다가 또 갑자기 이제 출근을 해요. 그럼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시작해 볼까 그러니까 또 3, 4개월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되니까 도대체 중국에서는 사업을 못 하겠다라고 작정을 한 그 친구들이 드디어 이제 제로 코로나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해제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이제 탈출을 하기 시작했죠. 예, 최근에 이제 상해 지수라든가 홍콩 H 지수 또 항생 지수를 보면은 거의 뭐 이거 급락입니다. 뭐 폭락에 가까운데, 홍콩 H 지수 ELS는요, 그때 당시, 상품을 팔 시점이 한 10,000포인트 됐는데 지금 5,000포인트란 말이죠. 그럼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우리 큰손, 우리 어르신들이 그 상품에 이제 가입을 하셨는데 원금 손실이 지금 5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뭐 한국거래소 앞에서 뭐 시위도 하고 있다 이런 뭐 기사도 제가 접하긴 했습니다만,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중국의 이제 전체적인 GDP의 30% 차지하는 비중이 부동산인데요. 부동산이 지금요, 부동산이 거의 한 40에서 50%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이 났고요.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 기업들, 해외 기업들이 떠나가면 거기 일하던 사람들은 실업자입니다. 피부에 와닿는데요. 실업자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실업자란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소비를 하겠어요? 뭐 보복 소비? 무슨 보복 소비예요? 아니, 내 직장이라든가 앞으로 뭐 그죠? 내 삶이 좀 윤택해질 거나 어떤 희망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어떤 소비를 하죠. 지갑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중국이. 예, 그런 상황이에요. 하다못해, 중국 항생지수라든가, 그 홍콩 항생지수라든가 중국 상해지수라든가 또는 지금 여러분들이 좀 많이 피해를 보셨던 홍콩 H지수는요, 대개 이제 각 나라별로의 어떤 그 국부펀드라든가 이제 펀드 운영자들이, 해외 펀드들이 대개 이제 의무적으로 좀 얼마씩 좀 그 비중을 실어서 사거든요. 뭐 일본, 인도, 한국, 뭐 홍콩, 뭐 중국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홍콩 H지수와 그리고 중국 상해지수에서는요, 돈이 빠져나간 지, 하다못해 항생지수마저도 돈이 빠져나간 지가 꽤 됐어요. 제가 볼 때는 10,000포인트를 기점으로서 홍콩 H지수는 돈들이 많이 빠져나간 시점에 우리나라 시중은행 5개 은행에서 그 상품을 팔았다라는 거죠. 저는요, 중국과 관련된 종목이 예전에 우리나라도 상장돼서 개인 투자자들을 정말 힘들게 했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자영업자들, 물론 우리나라도 자영업자분들이 뭐 그렇게 편치는 않습니다만 중국은 특히나 심합니다. 중국은요, 월세가 아니에요. 사글세라고 그래서 우리 그 옛날에 이제 있었던 그런 그 세인데요. 그 얘네들이 1년치를 한꺼번에 냅니다. 1년치를. 그게 제로 코로나 때 어떻게 했어요? 문을 닫는 거죠. 왜? 손님이 한 명도 안 오고 상가 전체 들어오는 입구를 봉쇄해 버리니까 중국 당국이. 예. 그러니까 새는 어떻게 해요? 그냥 1년치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러고서 종업원들은 어떻게 해요? 곧 문이 열리겠지. 곧 풀어지겠지. 뭐 2개월이면 1개월이면 이랬더니 1년이 간 거죠.
그러다가 1년 끝날 때쯤 다시 조금 풀어주니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 다시 사람을 썼어. 그래서 다시 1년째 월세를 냈죠. 연세를 냈어요. 연세. 예, 사글세를 냈는데 또 2, 3일 있다가 봉쇄. 그게 제로 코로나 정책이에요. 그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자영업자들도 뭐 거의 지금 패닉 상태고요. 중국이란 나라는 지금 신용불량자가 지금 800만 명이 넘는다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중국에서 발표하는 수치고요. 실제적으로는 더 클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중국에서. 그런 식으로 엄청난 신용불량자가 생기고 그러면요. 심각하죠. 우리나라는 그 신용불량자를 구제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없어요. 신용불량자가 되면요. 비행기도 못 타고요. 그리고 열차를 타더라도 완행열차 외에는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려고 가지고는 있지. 그래서 전기 자전거를 사서 배달업이라도 하려고 그랬는데 중국에서 판매되는 자기들이 생산한 판매되는 전기 자전거도요. 중국 당국이 이제 그 정해놓은 그 규율에 좀 벗어나는 그런 자전거, 불량 자전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고 날까봐. 그래서 그 자전거들을 좀 뺐는데, 며칠 전에 SNS 보니까 자전거를 공안이 빼서, 그냥 그 사람이요, 공안 앞에, 경찰 앞에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싹싹 빼는 그런 영상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삽니까, 중국? 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전 세계에서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곳은요, 딱 두 나라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입니다. 사랑하는 이들 가족 여러분. 이게 좀 어떻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중국과 홍콩으로 가야 될 그 자금들, 소위 하다못해 중국에 큰 손들이 있잖아요. 소위 한 4천만 명 정도가요. 우리나라 이재용 회장만큼 돈이 많아요. 중국은. 그래서 그 친구들조차도 어디다 투자하느냐. 그 투자 자금들이요. 인도와 일본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 시가총액이 홍콩 항생지수를 뛰어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 증시는요. 잃어버린 30년이 뛰어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닥권에서 계속 지금 기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해외 주식이라든가 하더라도 좀 중국 주식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그런 어떤 심각한 상황에 좀 처해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는 괜찮느냐? 뭐 좋아지겠죠. 아무래도 그죠. 아무리면 좋아지겠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이 말씀을 좀 하나 좀 드리도록 할게요. 상단에요. 제가 수익비법 대공개 그래서 무료 특별방송 신청 방법 문자 샵 3772 예, 전문가명 성명석 전송하시면요. 매일 아침 제가 특별 무료 방송을 좀 진행을 하려고 그러니까요. 예, 문자 3772 예, 또는 예, 전문가명 예, 그렇게 해서 성명석 전송하시면요. 여기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QR코드 찍으시면 예, 들어오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가치라는 게 있어요. 가치. 가치. 예, 주식은요, 반드시 가치라는 게 있어요. 가치 대비, 예? 예, 가치 대비, 시장에서, 시장가라고 그러죠.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가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만 원짜리인데 가치가 만 원짜리인데 시장에서 무슨 1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러면요. 이거는요. 고평가된 거예요. 그러면 만 원이 즉 정확하게 1.5배 정도, 15,000원 정도 거래되고 있다면 이게 적정 수준, 내가 매수 타이밍, 매수 들어갈 수 있는 타점이 이 금액대가 되는 거지. 가치 대비 코스닥, 우리나라 코스닥 종목의 시가총액 1위, 2위, 3위 종목이 뭐요? 2차 전지 종목인데 코스닥 1위, 3위 종목이 예. 그런데 이 종목들이 말해요. 가치 대비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지금 계속 제자리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아직까지 더 빠질 공간이 남아있는 이 시점에 외국인들이 일본으로 가지 않고 한국으로 올 일 없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삼성전자라고 하는 종목이 200만 원대에, 즉 액면가가 5천 원짜리일 때 200만 원 갔던 종목이 갑자기 50대 1로 액면 분할을 했고요. 그래서 그 종목이 2만 원, 그 종목이 실제적으로는 2만 원이 돼야 되는데 9만 원대 갔다가 지금도 7만 원, 6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요. 한 나라의 시가총액 1위,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서 1위의 액면가가 100원짜리입니다. 100원짜리. 예, 그래서 저는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물론 이제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분들은 속상할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는 거의 대주주 지분도 약 20%의 지금 간당간당 자리 지키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글쎄요, 이 종목을 보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2차 전지를 종목을 보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온다. 글쎄요,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정상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주식시장 자체가, 주식시장 자체가 정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준과 원칙을 반드시 세워야 되고, 예? 그러니까 어떤 뉴스 아니면 어떤 가짜 거짓된 정보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매하게 되면 그거는 아주 풍비박산 난다. 가정 파탄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920년대, 꼭 미국과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비춰봤을 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싶은 게, 이러지 마시라는 거죠. 무슨 테마주. 그러고요, 주식이라는 건요, 이거는 투자의 개념으로 좀 보셔라는 거죠. 투자의 개념으로 보셔야지, 이거를 어떤 투기나 어떤 야바이나 뭐 투기나 어떤 도박 이런 시점으로 보시면요, 반드시 여러분들 큰 손해를 본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사랑하시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1920년대 호황을 누렸던 미국이 1918년 1차 세계대전 승전국이었잖아요.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유럽은요, 공산품, 산업시설이 다 파괴돼서 공산품 하나 생산하지 못하던 유럽.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요, 1920년대 그야말로 대호황을 이룹니다. 예, 20년대. 이때요, 미국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주식도 엄청 올랐죠. 20년대. 그잖아요.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비즈니스에 아주 선봉 역할을 했던 미국이었죠. 그래서 지상낙원이라고 그랬어요. 미국이.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1920년대 마냥 좋을 줄 알았던 미국 경제가 언제 무너졌어요? 바로 1929년 10월 24일 때는 목요일,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엔 거의 10년 동안 어땠는지 알아요? 우리나라로 지금 따지면 테마주, 가치가 10,000원짜리인데 막 10배, 20배 갔었고요. 네? 막 이랬었어요, 미국이. 네, 이렇던 시장이 왜 이때 무너졌을까요? 네. 어쨌든 불법적인 행위, 가치 대비, 주식이라는 건 가치 대비 시장에서 평가가 너무 고평가되고 너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품 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반드시 빠지게 마련이고요. 지금 서학개미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지금 주가는요, 정상적이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들어갈 때는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예, 돌아와서 한국 시장으로 돌아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예. 그렇죠? 그 미국에서 1933년에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 들어와서 만든 게 바로 은행법 만들어서 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시켜놨죠. 예전에는 은행이요, 예금자 돈 가지고 뭐 했습니까? 주식 투자하고 그랬거든요. 그 주식 폭락하니까 은행 망했죠. 그래서 은행 막 파산하고 막 난리가 났었고요. 사실 주식이라는 건요, 현대 경제 시스템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성실하고 건실한 회사가 상장이 돼서 그 회사는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받고
그다음에 또 설비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전하게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혹시 종잣돈이나 잉여 자금이 있는 그 돈을 이 회사를 보고 앞으로 전망이나 성장성 보고 투자를 해서 그죠? 또 어떤 뭐 주식 상승의 수익도 내고 배당도 받고 이게 건전한 시장인데 언제부턴가 말이죠. 대한민국이 팬데믹 이후에 이상하게 변질돼 버렸다. 그 시장을 정확하게 외국인들은 꿰뚫어 보고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물론 갈 거라고 했겠죠. 5대 시중은행에서도 그죠. 홍콩 H지수, ELS. 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중국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올해 이제 11월 달에 미국에 대선이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아마 트럼프가 유력시 되는데요. 여론조사에서 바이든과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데, 그죠? 독일은 지금 어떤 트럼프가 대통령 될 거를 대비해서 지금요, 어쩜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만들었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내용들 보시면서 꼭 기준과 원칙을 좀 지키자라는 말씀.